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외장 플래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김한모입니다. 플래시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의 종류나 형식에 따라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DSLR 카메라를 쓰고 있고 크롭 바디인지 풀 프레임 바디인지 또는 미러리스인지에 따라서 구분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크롭 바디면은 너무 무겁고 큰 플래시보다는 약간은 좀 용량이 적은 플래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렇지만 내가 풀프레임 바디를 쓴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플래시도 동급의 최고 센 광량의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겁니다. 이렇듯이 플래시의 다양한 기능과 또 단순 기능을 내가 사용할 것에 따라서 선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요. 무엇보다 무겁고 부피가 커지고 금액도 비싼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신품이나 최신 모델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플래시에 입문할 때는 비교적 저렴한 중고품도 추천할 만합니다. 또 카메라 브랜드와 같은 플래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나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드 파티라고 부르죠. 플래시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의 제품들을 일컫는데요. 요즘에는 꼭 니콘 캐논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그 카메라의 기능에 전혀 손색이 없는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플래시를 출고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쓰셔도 가격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한 반값 정도가 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플래시의 액세서리 구입 비용도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량이 향상되시면은 충전기 외에도 무선 동족이라든가 소프트박스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고민해도 될 사안이니까 지금부터 그리 걱정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자,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플래시에서는 충전 배터리를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짧은 시간에 승합을 시켜야 되는 그런 미케니즘 특성상 일반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쓰면은 한 50커트 정도 찍은 후에는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충전이 느려지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금전적인 부담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입할 때 비용이 좀 들긴 합니다만 배터리는 반드시 후지스나 에네루프 또 이런 브랜드에서 2500mAh급의 배터리를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한 조만 사지 않고 한 조 정도를 더 사셔서 다른 브랜드를 산다든가 또는 같은 브랜드라고 하면은 이 브랜드에다가 스티커 같은 걸 붙여 놔서 구분되게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충전기의 종류에 따라서는 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충전기들이 있는데요. 가끔씩은 생각날 때마다 한 번 정도는 완전히 방전을 시킨 다음에 충전을 해줘야 이 전위차가 고른 그런 배터리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장시간 프레시를 쓰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분리를 해 놔야 이렇게 녹이 쓰는 걸 방지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녹이 슬었을 때 AS 센터를 찾아가면은 상당히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의 모드 설정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가 AV 모드입니다. 캐논에서는 AV 모드, 니콘에서는 A 모드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A 모드는 조리개를 설정함에 따라서 플래시의 광량이 같이 연동된다는 건데요. 대부분 조리개는 5.6 이하로 조절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플래시 사용할 때는 그렇게 광량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5.6, 8, 11, 16 이렇게 조리개를 너무 조이게 되면은 그 효과가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5.6 이하인 4, 2.8 이런 값을 쓴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발광 모드 설정인데요. 이거는 플래시에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설정하는 게 있고 플래시에서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일단 플래시에서는 TTL 기능을 쓰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즉 TTL은 우리 카메라에서도 밝기를 측정하는 측광 방식인데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의 세기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논에서는 ETTL 이런 표현을 쓰고 니콘에서는 ATTL 이런 기능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비슷한 방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내가 무슨 촬영 모드를 쓰느냐에 따라서 TTL이 나올 수도 있고 ETTL이 나올 수도 있고, 니콘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호가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자동 모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자동으로 설정을 하십니다. 우리 플래시가 대낮에 12시쯤에 그 색온도와 유사한 태양빛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태양빛에다가 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에다 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프레쉬를 사용해서 인물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의외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지체하지 마시고 플래시의 광량 조절을 하면 되는데요. 가운데 사진이 적정 노출, 그 다음에 밝은 사진이 노출 과다 또는 노출 오버 이런 말을 쓰고, 왼쪽 사진은 노출 부족 또는 노출 언더 이런 말을 씁니다. 여기에서 적정 노출에서 내가 사진이 조금 어둡게 하고 싶어 또는 밝게 하고 싶어 라고 했었을 때는 플래시의 광량을 플러스 0.7 EV, 이거는 니콘의 표현 방식이고요. 또는 캐논에서는 플러스 3분의 1, 3분의 2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액정 패널에서 보시면 니콘의 경우는 EV라는 수치를 쓰면서 0.3, 0.7, 1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캐논에서는 번개 표시가 나오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동시에 보이죠. 여기에서 플러스 3분의 1, 3분의 2, 1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니콘 플래시의 밝기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모드 버튼을 눌러서 TTL이 나와 있는지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이제부터 밝기 조절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커서가 우측 상단에 있는 EV라는 커서가 까맣게 변한 상태가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의 휠을 우측 또는 좌측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 수치가 마이너스 0.3, 0.7, 플러스 0.3, 0.7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진의 밝기를 최적화 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트 버튼을 누르면은 그 값이 고정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캐논의 방식은 조금 달라서요. 모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ETTL이 나오면은 여기에 이런 노출 게이지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버튼, 상단의 두 번째 버튼을 딸깍 누르면은 이 게이지가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서 다이얼을 우측으로 돌리면은 플러스 0.3, 0.7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했었을 때 마지막으로 가운데 작은 세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 플래시는 항상 0.3 정도의 밝기로 발광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플래시에서의 수동 모드인데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으로만 찍어도 이게 밝기가 조금씩 변할 수 있는데, 이걸 수동으로 맞추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은요, 무선 동조기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때, 밝기를 좀 더 인위적으로 조절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요. 아직은 요거를 다루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캐논 플래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호인데요. 왼쪽이 광량 브라케팅입니다. 브라케팅이라고 하면은 이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절한 밝기의 사진, 어두운 사진, 밝은 사진 석 장을 동시에 찍어주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행사라든가 다시 찍을 수 없는 환경에서 이 기능을 쓰면 좋겠죠. 물론 카메라에도 연속 촬영 모드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광량 조절, 사진의 밝기 조절,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후막 동조, 이것도 눈여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후막 동조는 이렇게 세모 표시로 되어 있고 맨 오른쪽 세모가 검게 나타날 때가 후막 동조라는 기능을 설정할 때 관찰되는 기호이기도 합니다. 또 고속 동조는 번개 표시 옆에 H자가 쓰여 있죠. H자는 하이 스피드라는 말의 줄임말로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 발광, 우리가 프레쉬는 한번 뻥 터지는 걸로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에 두 번이 터집니다. 첫 번째 터지는 것을 예비 발광, 나중에 터지는 것을 본 발광이라고 부릅니다. 예비 발광을 하는 이유는 플래시가 사전에 미리 한번 터뜨려서 거리, 또 주변의 밝기, 이런 것들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플래시는 두 번 터진다. 그래서 이걸 예비 발광이라고 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은 플래시 헤드를 위로 옆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헤드가 정상적인 각도가 유지 안 됐을 때 액정 패널에 이런 들려있는 모습의 그림이 보이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조금 심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액정에 나타나는 기호 살펴보기,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보시면 예비 발광은 조금 전에 다뤘고요. 요 슬로우라는 영어가 쓰여 있으면서도 번개 표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슬로우 싱크로라고 부르죠. 요거를 설정하는 방법은 카메라 기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최신 기종의 고급 기종은 인포 버튼을 누르고 왼쪽 면에 있는 플래시 버튼을 누르면 상단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바뀌면서 보인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그 니콘의 고유한 방식은 FP라는 용어입니다. FP는 포컬 플레인이란 뜻이고요. 셔터 속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래시는 이 FP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셔터 스피드를 쓰더라도 제대로 찍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플래시는 셔터를 살짝 반 셔터를 누르면 빨간 적외선 빔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초점을 잘 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손으로 잡거나 또는 어떤 물체에 가려져 있으면은 초점면에서 약간의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장애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플래시는 이렇게 헤드가 정면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천장 쪽으로도 올릴 수 있고 또 좌우측에 벽면 쪽으로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상하 좌우로 헤드가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일컬어서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틸트라고 부르고요,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스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플래시를 90도 정면에서 발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진을 좀 부드럽게 찍고 싶다든가 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틸트와 스윙의 각도 조절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플래시 헤드 좌우측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푸시라는 어,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를 누른 상태에서 헤드가 좌우 또는 상하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 억지로 힘을 가하면은 손상될 소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누르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 뒷면에 자세히 보면 수치가 쓰여 있습니다. 플래시의 헤드 각도죠. 그런가 하면은 이 옆면에도 수치가 있으니까 한 번쯤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야외에서 인물을 하나 찍어 봤는데요. 지금 정면으로 프레쉬를 쓰지 않고 옆면으로 돌려서 프레쉬를 발광시키다 보니까 얼굴 전체보다도 옷 보시면은 한쪽은 밝고 한쪽은 약간 어두운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찍음으로 해서 플래시의 빛이 밋밋한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헤드를 움직인 거, 이건 스윙에 해당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면을 향해서 발광시키는 것을 직광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스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안경에 반사도 생기고 얼굴이 번들거리는 그런 단점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실내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있는 경우, 흰색 천정이 그리 높지 않은 뭐 아파트 거실이라든가 사무실, 강의실 같은 데에서는 이 헤드를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요 다음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찍는 방법을 바운스라고 하고요. 빛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어느 모서리나 면을 향해서 발광시킨 빛이 얼굴에 다다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고 플래시 헤드를 천정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니까 빛이 아까 사진보다도 좀 밝은 걸 알 수가 있는데, 아까 사진은 얼굴이 지나치게 밝고 어두운 게 많이 생긴 반면에 이 사진은 고른 밝기를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사진이 자칫 어두워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두워졌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플래시 광량을 3분의 1, 3분의 2 이런 식으로 광량을 높이기만 하면은 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얼굴이 밝은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운스 촬영이 능사이기는 하지만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이 역시 천장면의 종류나 또는 구조물에 의해서 예기치 않았던 결과물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사진에서만 보시면 천장이 위에 형광등도 있고 빔 프로젝트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예기치 않게 그 밑에서 찍었던 인물의 어, 이런 흉한 밝고 어두운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형광등에 반사 가시 있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는 행사장 같은 데서는 천정에 매달린 조명, 특히 샹들리아 같은 유리구슬 같은 것이 자칫 얼굴에 예기치 않았던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한 장 찍어 본 다음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절차를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저런 상황에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그 기능은 캐치라이트 패널이라고 합니다. 니콘에서는 바운스 카드라고 부르는데요. 플래시 상단에 숨겨져 있어서 이 부분을 손톱으로 딱 당기면은 두 장의 패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밑에 있는 디퓨저 패널은 집어넣고 위에 있는 하얀 카드만 쓰는 것을 캐치라이트 또는 바운스 카드라고 하는데요. 천정이 매우 높거나 또는 야외이거나 또는 천정이 높지 않아도 검은 색깔이라든가 또는 다른
화려한 색깔을 띠고 있었을 때는 이 패널을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때는 각도를 대략 60도 정도로 설정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플래시 빛을 부드럽게 구사하는 방법이 이제 다음 단계에서 중요한 덕목인데요. 우리가 플래시 빛이 좀 강하고 부자연스럽다고 할 때 쓰는 대표적인 부속 장비가 옴니 바운스입니다. 플래시를 구입했었을 때 기본 구성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없는 기종이라고 하면은 불과 몇천 원이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 장만해 두시면은 인물 찍을 때 효과적인 면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림자가 강하지 않고 인물도 부드러운 광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것이 소프트 박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발광면의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르고 좀 부드러운 빛을 내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때도 플래시 헤드를 90도로 해도 되고 지금 사진처럼 60도로 하늘을 또는 천장을 향해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과 직접적으로 나오는 빛을 섞어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포켓 바운스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거는 루미퀘스트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방식인데 좀 가격도 비싸기도 하지만 그 기능이 다양해서 내가 좀 전문적으로 인물 사진을 찍고 싶다 하고 하면은 요 세 번째 포켓 바운스를 권해드리고 조금 써보고 싶다, 효과면을 좀 보고 싶다 하면 소프트박스,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에다는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써보고 싶다 하면 이런 반대순으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켓 바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기본적으로 구성품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반사면을 볼 수가 있는데, 직접 쓰게 되면은 천장을 향해서 직접 쓰게 되면은 20, 30%는 이 면을 빛을 받은 면이 반사가 돼서 나올 거고, 또 직접 이 뚫린 구멍 사이로는 천장을 향해서 나오는 빛, 이런 걸 구사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금색, 은색, 흰색 또는 투과광 이런 디퓨저를 장착을 함에 따라서 빛의 광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뒤에서 본 모습은 이렇고요. 제품은 루미퀘스트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자, 이번에는 선막동조, 후막동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이게 뭐지 싶으실 텐데 사진부터 한번 보면은 대략 이런 상태입니다.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볼까요? 구분이 되시나요? 자, 왼쪽 사진은 이 자전거에 매달려 있는 빨간 안전등이 진행 방향 쪽으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는 반면에, 이 사진은 진행 방향 뒤편으로 이 빨간불이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막동조는 별도의 내가 조작이 없이 프레시를 쓰면은 다 선막동조로 찍히기 때문에 사진을 조금 알거나 조금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프레시는 그런데 왜 자전거에서 발광하고 있는 빛이 앞으로 나가나,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럴 때의 해결의 방법이 후막동조로 찍는 것입니다. 자, 후막동조는 이렇게 캐논에서는 세모에 검은 모양이 되어 있는 것이 후막동조고요. 니콘에서는 번개 표시에 리어라고 쓰여 있는 요 모드로 설정이 돼야만 후막동조가 됩니다. 자, 캐논에서를 보면 카메라 바디에서도 플래시 기능 설정에 들어가서 선막동조, 후막동조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또 플래시 패널 뒷면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기종에 따라서 좀 위치는 다릅니다만 대부분 상단에 있는 버튼에서 하나를 눌러보면은 이 자리에 선막, 후막, 고속동조 세 가지가 이 버튼 하나로 기능을 지원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니콘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니콘에서는 리어가 나오게 하려면은 기종에 따라 이것이 좀 다릅니다만 커맨드 다이얼을 돌리면서 보시면은 이 액정 패널에 이런 모양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게 리어 번개 표시가 나올 때가 바로 후막 동조입니다. 자, 니콘 후막 동조가 조금 캐논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낯선 면이 있어서 일단 니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오른쪽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왼쪽에 번개 표시를 누르게 되면은 이 액정 패널의 디스플레이가 바뀌게 되는데, 이 다이얼로 바꿉니다. 그러면 선막 동조일 때는 이런 그림, 정목 감소는 우리 사람 눈의 모양인 이런 기호가 보이고요. 세 번째로 후막 동조가 설정이 되면 리어라는 것이 보이는 이 상태가 돼야 후막 동조입니다.